공소 취소 여파로 이제 보수가 결집하고 있다. 샤이 보수가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특히 이 영남권 또 영남권에서도 보수 지지율이 점점 붙고 있고 대구, 부산, 이 울산 시장에서도 접전이 계속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현재 이 판세는 좀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원래 다 막판 되면 보수 결집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김부겸 의원이 후보가 수성 을에 저기 누구죠? 갑자기 주호영 의원이랑 붙었을 때 그때 여론조사상으로는 비슷하게 나왔는데 결국은 39대 59 정도 나왔거든요. 20%포인트 차로 이제 했어요. 그래서 뚜껑 열어보면은 보수가 결집하는 거는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고 보는데 이번에는 좀 다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이슈가 이제 나온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게 이 공소취소 조작기소 특검이 다목적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는 장동혁 대표 기도 좀 살려줘서 장기적으로 국정 파트너로 좀 데려가려는 거 아니냐. 좀 얼굴에 그래요? 붙였잖아요. 아니 그냥 뭐 해석의 영역이니까 재밌네요. 왜 이 타이밍에 이거를 꼭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여러 뭐 민주당에서도 사실 아쉽다 그러는 건데 그러는 거 아니냐. 장동혁 대표가 워낙 잘하시니까 국정 파트너로서 장기적으로 같이 가는 게 나쁘지 않아서 좀 길을 살려주려고 했다 뭐 이런 해석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안 그래도 점점 장 대표의 이 보폭이 넓어지고 있고 유세 현장도 많이 등장하는 것 같은데 일단 최고님께서는 지금 이 보수 결집 양상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그 보수 결집 글쎄, 그러니까 선거철이 앞두고 한동안 이제 약간의 콩깍지 같은 게 씌워 있었던 거잖아요. 이재명 뭐 이런 분위기가 있었던 거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비해서 너무나 다른 모습을 보여주니까 쉽게 얘기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나 못했잖아요. 집권 1년 사이에 뭐 보면 그 해외 나갈 때마다 그냥 사고 치고 돌아오고 집안에 들어와서도 뭐 그 여사도 그렇고 바람 잘 날이 없어요. 그때 저도 최고위원을 하고 있었을 때니까 비대위원을 하고 그다음에 최고위원을 했어요. 정말 마음이 그냥 조마조마한 거야. 대통령 이게 무슨 사고 칠까? 부인은 또 무슨 사고 칠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할까? 이랬었는데 거기에 비하면은 상당히 안정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재명 지금 현 대통령에 대한 어떤 지지도가 올라간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주식 시장 같은 것들이 이제 폭발을 하니까 이게 무슨 뭐 대통령 본인의 생각이 아니잖아요. 본인의 공도 아니고 본인은 무슨 뭐 주가 5천 만들어 놓은 것만 해도 이게 꿈의 지수다 뭐 이랬는데 지금 뭐 7천 얼마 이렇게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한 개인의 무슨 노력이나 그 역량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어떤 이게 운이 좋게 겹쳐져서 그 지지도가 올라가고 있긴 한데 이 공소취소 특검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리고 정청래 대표가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게 사실 잘하는 게 하나도 아니거든요. 정상적인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그 보수 유권자들이 점점 더 이제 자각을 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다가 장동혁 대표는 숟가락 얹으려고 하고 있는 거지. 자기가 잘한 건 하나도 없거든요. 망신만 당한 거지. 뭐 그러놓고서 지금 그 윤호개인 세력에서는 자기들끼리 뭐라 그러냐면요. 야, 드디어 장동혁 대표가 미국 갔다 와서 그 기운을 받고 오더니 확실하게 이제 윤호개인으로 다시 돌아서고 있다. 그래서 지지도가 올라가고 있다.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저 그 얘기 들으면서 야, 정말 기가 막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굉장히 어려운 선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선거고 쉽지 않은 선거인데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고 사고 좀 안 쳤으면 좋겠어요. 장 대표가 그 북갑에 온 것이 과연 그 예를 들면 박민식 후보에게 도움이 되느냐. 그러고 난 다음에 박민식 후보는 또 강성 윤호개인 발언을 시작하잖아요. 저게 본인한테 도움이 될까? 조금 있으면 제가 보기엔 만약에 이게 아니다. 라는 쪽으로 확실하게 판가름이 나면 또 그것 뒤집기 위해서 또 뭐 막 입장을 바꾸겠지만 하여튼 저는 장동혁 대표가 돌아다니는 게 결국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대구시장도 여쭤보고 싶었는데 이게 김부겸 후보가 워낙 또 강한 후보라 계속 접점 양상을 보이다가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이제 추경호가 41%, 김부겸이 40% 앞서는 좀 판세도 나오긴 했는데 그러다가 또 최근에는 대구 국민의힘 당원 한 1,300명 정도가 탈당하면서 김부겸 지지하겠다 이러면서 또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여긴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그 5일, 6일 JTBC 의뢰로 메타보이스가 800명?
네. 대상으로 전화면접 조사한 거 보면은 수치상으로 추경호가 처음으로 더 앞섰거든요. 네. 41 추경호, 40 김부겸. 이거는 굉장히 안 좋은 신호죠. 네. 그래서 이제 이 대략적으로 네. 아직도 이제 한 15% 이상의 뭐 유동층이 있다라고 부동층이 있다라고 보면은 네. 그분들이 어디로 갈 거냐라고 보면은 거기에는 중도 보수 성향의 사람들이 많다고 보면은 예. 결국은 이제 좀 더 추경호 쪽에 웃어줄 가능성이 높다. 제가 고민하는 분들은. 그런데 네. 아직 이제 뭐 판세는 좀 더 가봐야 될 것 같고요. 되게 좀 많이 만만한, 그러니까 쉬운 선거가 아니게 됐다. 진짜 완전 접전이 됐고 네. 저한테 돈을 걸라면은 지금 당장 저는 추경호한테 걸 것 같아요. 아, 지금 그래요? 상황이라면은. 그래서 조금 반전의 모멘텀이 좀 필요할 것 같다. 네. 그러니까 한 번도 안 뽑힌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민주당 계열이 예. 대구 시장에 한 번도 안 뽑혔거든요. 그러니까 막판에 뭔가 해볼 만하다고 생각하지만은 꼭 다 뒤집어졌던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예. 근데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전체 판세로 보면은 민주당이 이길 거예요. 광역단체장 수로 봐도 그렇고 기초단체장도 민주당이 이길 건데 네. 민주당에 대한 기대치는 여기까지 있었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체제에 대한 기대치는 여기가 있었으니까 마치 조금 올라온 게 굉장히 선전하는 것 같다. 솔직히 지금 영남권에서 그나마 비벼보고 있는 거지 예. 전국 선거에서는 다 밀리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워낙 기저 효과가 있어서 장동혁이 마치 잘하는 것 같은 건데 그게 제가 보기에는 만에 이제 선거 결과가 영남이라도 몇 군데 사수를 하면은 네. 장동혁 체제가 유지되는데 큰 역할을 하겠다 그 생각이 들어요. 예. 예, 예. 민주당은 만세 부르겠네. 안 그래도 지금 또 관심사가 장동혁 대표가 그 중앙당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들어오냐 마냐 이 얘기를 두고도 좀 많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거의 선대위원장 뭐 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본인이 하려고 계속 하는 예. 거잖아요. 뭐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본인이 하겠다고 하면 그걸 어떻게 막겠습니까? 당 대표가 하겠다는데. 예. 뭐 글쎄, 근데 저는 아직도 굉장히 어렵게 봐요. 지금 뭐 선거라는 게 약간 엎치락 뒤치락하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네. 근데 한동안 완전히 바닥에 있다가 조금 올라선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확 뒤집은 것도 아니고. 예. 그럼 이제 또 다음에 이제 이 엎치락 때 뒤치락할 때가 또 있지 않겠어요? 그럴 때 되면 또 어떻게 될 것이냐. 네. 굉장히 어려운 선거일 거예요. 예. 어쨌든 지금은 중앙당이랑 계속 선을 긋고 있는 게 또 오세훈 시장인데 이 정원호 후보랑 그래도 격차가 좁혀지고는 있지만 아직도 뭐 오차범위 바뀌다 이런 결과도 많이 나오고 있고 최근에는 뭐 토론을 두고도 토론 회피한다 뭐 이런 서로 공방전도 펼쳤는데 서울시장 판세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도 여쭙겠습니다. 지금 뭐 토론을 적극적으로 하려는 게 네. 오세훈 시장도 그렇고 양양자 후보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열세인 후보들이 지금 또 왜 토론 안 하냐 굉장히 공세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원래 전통적으로 앞서는 후보는 원래 잘 안 하려고 했어. 뭐 진보 보수 상관하지 않고 그게 예. 이제 현재 수치상으로도 그렇고 지금 상황을 보여주는 거라고 보고 오 시장이 이제 뭐 여러 장점도 있고 4번이나 시장을 했고 그동안에 이겼던 사람들이 다 장관 총리 전직 장관, 전직 총리, 당대표 뭐 이런 분들이니까 저는 예. 엄청나게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데 이번에는 좀 힘들다라고 봐요. 아, 예. 그래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정권에 대한 인기가 어느 정도 있는 것도 있고 네. 또 하나가 이제 이 보수 정당에 대한 비토도 있고 또 하나가 오세훈 심판론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아.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예. 왜 5번을 하려고 하냐. 그동안 4번 해보면 견적이 나왔고 예. 저쪽에 비판을 하지만은 지금 이 서울의 이를테면 주택 구조에 대해서 그러면 오세훈은 책임은 없느냐. 약간 피로감 같은 게 저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게 쉽지 않다. 저는 처음부터 얘기했지만은 이렇게 일방적으로 끝날 선거는 아니라고 보고 한 자릿수로 좁혀질 거라고 봤거든요. 네. 옛날 지난 재작년 2022년처럼 59대 39로 송영길을 20%포인트 차로 이기는 그런 일은 없다. 예. 오세훈이 그렇게 크게 지지는 않겠지만은 뒤집기는 지금으로서는 되게 어렵다. 그러니까 정원호 후보는 계속 이제 이게 전선을 안 만들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오세훈 시장이 뭐 이런 얘기 막 하잖아요. 뭐 이를테면 재개발 해야 된다. 네. 나도 재개발 해야 된다고 생각해. 정원호가 해서 전선을 안 만들고 그냥 비슷한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딱히 이게 지금 뭔가 이슈를 만들어서 각을 세우기가 쉽지 않다. 예, 크게 뭔가 대결 구도가 주제별로 많이 만들어지진 않는 느낌이긴 합니다. 마지막으로 평택을 상황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워낙 여기는 치열하죠. 어떻게 보면 이번 보궐선거에서도 경쟁자가 제일 많은 곳인데 민주당 김용남, 국민의힘 유이동, 또 조국혁신한 조국 대표, 진보당 김재현, 자유화혁신당 황교안 후보가 출마하면서 보수와 진보 진영 모두 지금 표심이 분산된 상황인데 선거가 약 3주 정도 남았죠. 현 시점에서 좀 단일화 시나리오는 어떻게 저희가 예상할 수 있는지. 서로 감정이 무지하게 나빠져 있잖아요. 조국과 김영남 두 분은. 그렇죠. 근데 좀 놀라운 게 김영남 후보에 대해서 민주당 패널들이 공격을 하더라고요. 너무 심했어. 조국을 너무 모욕을 했어. 당에서 오히려. 이런 식으로.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조금 이게 뭐 도대체 무슨 분위기지? 그런 것을 반박이라도 하려는 듯이 정청래 대표가 내가 후원회장 할게 뭐 이러면서 나오기는 했어요. 네. 그래서 보니까 민주당 내부 기류가 매우 묘한가 봐요. 뭐 김현 의원이나 다른 어떤 몇몇 의원들은 왜 도대체 조국 대표를 그렇게 공격해? 라고 하면서 조국 감싸기에 나서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과거에 이제 친문 그룹들 그리고 이게 친명 그룹 간접적으로 하나는 친문 쪽이고 한쪽은 친명이잖아요. 그렇죠. 저 김영남 의원 같은 경우는 어쨌든 대통령 쪽에서 스카우트 했으니까 네. 약간 친명에 가깝다고 보여지면 이 갈등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네. 아마 둘이 단일화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어려울 겁니다. 예. 조국 대표가 물러나지 않는 한 조국 대표가 물러나라고 그러겠습니까? 안 물러나려고 그러겠지. 예. 단일화 없을 때는 좀 가장 유세하는 분은 누구라고 보고 계신지. 저는 여기가 제일 재밌어요, 솔직히. 예, 부산 복합보다도 여기가 재밌어요. 네, 너무 늦게 꺼냈네요. 아니요. 뭐 이게 워낙 5사람의 캐릭터도 확실하고 맞아요. 이게 5사람 중에서 한두 명은 사실상 존재 의미가 없이 1% 미만이 나오면은 그거를 이제 오파전이라고 부르진 않거든요. 네. 그런 건 이제 근데 다 유의미한 숫자가 나와요. 5% 이상. 황교안 대표는 JTBC 메타보이스 4월 5일에 한 500명 정도 조사한 거 그 여론조사 보면은 조국 대표가 처음으로 수치상으로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이지만 수치상으로 1등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네거티브가 공격이 먹히고 있다. 그러니까 민주진보의 적장자가 누구냐 이런 걸로 지금 이 싸움을 가져가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김용남 후보도 지금 네거티브를 시작을 했거든요. 나는 범죄자하고는 엮이기 싫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이제 네거티브가 시작이 됐고 방금 전에 올라온 건데 그 세월호 참사나 뭐 이런 때 그 보수 패널로서 발언했던 거 이런 거 지금 사과한다고 사과문 올렸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사과할 건 사과하고 왜 그 조국 대표가 계속 그거 가지고 물고 이제 공격을 했거든요. 물고 늘어졌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어졌다 여기가. 그래서 이게 유이동 어부지리가 생길 수도 있겠다. 이게 왜냐면은 유이동 의원이 이런 판에서 기가 막히게 선 잘 타가지고 이겼거든요. 보궐선거로 이제 김용남 당선될 때 보궐선거로 그때 처음 들어왔고 2012년과 2016년 이 두 번의 선거에서 다 다자구도였고 2012년은 이계한 국민의당 후보가 나와가지고 그때 그걸로 이제 본인이 민주당 후보 이기고 2명을 이기고 됐고 2016년에는 양자구도 같지만은 그때 무소속 후보가 한 명 민주당 쪽에 나왔었어요. 한 2% 정도 가져갔는데 딱 그 차이만큼 이겼어요. 유이동 후보가. 그래서 요런 판을 이용해 가지고 기가 막히게 그래서 지금 이게 정확하게 제일 좋은 거는 조국과 김용남이 서로 한쪽이 완전히 쏠리지 않고 반반씩 가져가는 요 그림이 제일 좋거든요. 유이동 입장에서는. 그래서 한때는 조국을 때렸다가 한쪽은 김용남을 때렸다가 그 페이스북에다가 김용남 옷 입었던 거 이를테면은 뭐 박근혜랑 손잡고 있는 거, 김무성이랑 손잡고 있는 거, 뭐 윤석열이랑 손잡고 있는 거, 뭐 이를테면 막 이런 거 민주당 이준석 대표랑 같이 있는 거 이거 올렸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김용남을 때릴 때다. 그래서 올려서 되게 재밌다 여기. 그러다 황교안 대표 지금 10% 11% 얻고 있는데 여기 단일화 이슈까지 해서 꿀잼이다 여기가 진짜로 어떻게 끝날지가 굉장히 궁금해요. 진짜.
딱 말씀하신 그 JTBC 여론조사 결과 지금 보니까 조국 대표가 26%로 1위를 했고 김용남 23%, 유이동 18%, 황교안 11%, 김재현 6% 이렇게 나타났네요. 그 3명은 오차범위 내에요. 예. 플러스 마이너스 4.3가 그러니까 아마 8.8%포인트 차이가 안 나서. 예. 참 이게 어부지리로 또 국민의힘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정산았네 그래. 예. 그 민주당 내부에서 지금 오늘 또 헤드라인으로 많이 나왔던 이슈긴 한데 마지막으로 그 전북지사 또 출마를 하려고 했던 김관영. 네, 김광현 전북지사 이 무소속 출마를 두고도 좀 썰전이 벌어졌죠. 이 조승래 사무총장이 어제 영구적으로 복당을 허가하지 않겠다 이런 좀 강한 입장을 내면서 여기에 김광현 지사가 다시 복당을 시켜줘도 나는 거부할 거다 이게 좀 맞붙었는데 이분이 이제 대리비 명목으로 그 현금을 살포한 논란 때문에 제명이 됐죠. 이건 좀 사태 어떻게 보셨는지. 그러니까 일단은 뭐 복당을 하네 안 하네는 큰 의미는 없어요. 원래 다 복당 안 시켜준다고 했다가 언젠가는 다 복당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큰 의미는 없고. 네. 그 여론조사가 방금 나왔어요. 아, 그래요? 예, 저기 뉴스원 전북 취재본부가 의뢰를 해서 네. 조원 CNI가 9일에서 10일 전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우선 ARS 조사했는데 네. 김관영 43.2, 이원택 39.7. 그래서 차이가. 오차범위 낸데 네. 방금 나온 거예요. 방금 지금. 예, 지금 한 3%포인트 약간 수치가 더 잘 나온. 그러네요. 무소속이. 예. 그래서 여기 어떻게 될지 모른다. 저한테 돈 걸라면 그래도 이원택한테 걸 것 같은데. 네. 예. 진짜 모르겠다, 그래요. 여기 지금. 예. 반정청래 정서가 있고 약간 그 당원들도 조금 반청 당원들이 좀 세게 움직이는 것 같다. 그렇게 보여요. 예.